적으로 개인들이 파생시장에서 살아나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그 변동성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보면,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좀 정리를 했죠. 그러면 코스피 200을 보면 되잖아. 그럼 이 4월 이게 288.68이잖아요. 코스피 200 지수가. 그러면 10을 빼면 278.68이죠. 지금 자리죠. 그럼 이해되셨나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옵션 만기가 2월 14일이었는데 맞나?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 거의 10포인트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빠지면 이런 식으로 붙여요. 이런 종가 저가가 안 나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시장에서 계속 지금 3일 연속 별거 아닙니다만은 코스피부터 하고 코스닥 해야 돼요. 코스피 죽으면 얘들 죽어요. 지금 코스닥은 이게 지수 분석할 게 별로 없어요. 모든 시장의 힘은 코스피를 잡아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일 연속 이렇게 꼬리가 닿는다는 거는 이게 278이라는 포인트가 180인가? 278이라는 포인트가 전월 동시만기 대비해서 요날인데 실제적으로 10포인트 자리예요. 근데 잘 보면 이날이 사실은 종가에 오버슈팅이 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한 206, 86 요 정도만 잡아도 무슨 말이냐, 오늘 저점에서 나온 278 이 정도 자리는 어느 정도 이제는 돌릴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월봉에도 이제 5월선이 여기 닿아버렸단 말이에요. 기똥차죠 이제. 아우씨, 이래서 하프로가 이렇게 목소리 힘주는가 싶을 겁니다. 하나의 매미가, 두 번째 매미가 있는데 그 양봉의 중간 지점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안 빠져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지수가 여기까지 61선이 한 방에는 안 내려가요. 제가 이제 위험 부담을 안고 방송을 할 수도 있겠죠. 뭐가 위험합니까? 일단 어느 정도 내가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랑 선물 옵션, 그러니까 내일부터 콜 옵션 사세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시장을 먼저 안정이 돼야 내가 베팅을 하고 종목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정리해드리면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는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왔다는 게 포인트예요. 코스닥이 만약에 오늘 여기를 이탈했으면 개박살나요. 이 장대 연봉을 다시 건드리면 주식이라는 게 훅 빠져버립니다. 그나마 별거 아니지만 코스닥은 잡아줬어요. 물론 이제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는 좀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금 의미 있는 게 외국인들이 이제는 주식을 조금 덜 팔아요. 어제 오늘. 그죠? 이 연기금과 투신들은 원래 팔던 애들이기 때문에 신경 안 씁니다. 모든 주식의 포인트는 외국인인데 이제 주식을 덜 팔아요. 코스닥은 사실 최근에 조금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조금 보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장이 이렇게 돌아선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돌아선다는 개념보다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엘리어트 파동상 5파라고 분석을 했으니까 거의 A, B파 정도예요. B파 다음은 사실은 C파인데 C파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건데 그래도 B파 정도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장이 앞으로 되게 여러분들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래갖고 다시 뭐 지금 저한테 여러분들이 문의하고 듣고 싶은 대답은 바로 이걸 거예요. 또 몇 분 나가지? 나가. 백날 해도 못 벌어. 앞으로의 한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거잖아. 별거 없어. 주식도 똑같아요. 여기서 돌려가지고 이까지 가면 그러면 뚫어요. 근데 이까지 못 가요. 웬만하면. 요 힘이 아직까지 너무 세가지고 요 한 달 반짜리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돌리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늘어지는 장이에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자리를 저점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3월달의 모든 포인트는 뭐냐면 이 꼬리예요. 어느 정도 꼬리가 나오냐에 따라서 4월장이 달라집니다. 3월달은 꼬리를 만드는 장이에요. 꼬리를 만드는 장에 이제 이렇게 국자가 있으면 요렇게 돌리려고 그러는데 이 돌리는 흐름이 지금 국자 요 정도는 왔다는 이야기. 이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뭐 모르셔도 어차피 제가 예측한 거고 전망하는 거라
그냥 다음부터 계속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시장 돌아가는 거. 자, 그리 하고 그러면 이제 과연 은행에서 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럼 1월달 같은 장이 나옵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잘 봐. 장을 땡길 수 있는 게 어차피 외국인이 덜 판다는 거지 확 사는 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사실은 삼성전자 장이 돌리려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장을 딱 잡아줘야 돼요. 이거 과정을 내일부터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수는 별로 안 빠집니다. 그럼 현대차 같은 친구들은 전혀 도움 안 되는 섹터예요. 물론 오늘은 신형 소나타 8세대 소나타 한 5년 만에 출시했습니다. 조금 저도 어제 컨셉 봤는데 좀 잘 팔릴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는 별 도움은 안 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는 제가 예전 영상을 다시 들어보세요. 바이오 중에서 맨 꼬랑지 바이오예요. 지금 움직이는 바이오들은 한미약품이나 유한양 이런 애들이에요. 이제는 이런 애들도 이제는 모든 본격적인 시세는 다 났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빠지는 속도만 둔해질 거예요. 앞으로 안 건드려도 돼요. 신라젠 이런 종목들은 계속 다시 이제 오늘은 밀렸지만은 다시 반등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을 잘 보면 딱히 주도는 없어요.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종목 장세가 되죠. 서울반도체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건드리면 안 돼요. 어떤 이유가 알 수 없지만 9%로 때려버리잖아요. 이런 거는 건드리면 안 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행보하는 게 결국 좋은 건 아니에요. 항상 이런 그러니까 지지했던 가격 23,6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훅 빠져버려요. 이렇게. 지금 제가 좀 봤는데 자, 에코마케팅 차가 보니까 이것도 작업이에요. 기관들이.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한국경제 가가지고 항상 종목을 하나 가져가야 되거든요. 방송 갈 때. 그래서 이제 AR 검색기에 걸렸어요. 예, 기관 수급으로.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던지고 왔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던져버렸기 때문에 공략은 못했어요. 자, 보세요. 지오소프트 이거 작전주죠. 그죠? 안 돼요. GV 대놓고 작업하죠. 옛날에 화우테크 작전주죠. 올라가는 종목들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대신 이제 예를 들어서 바이오주 중에서 제가 조금 좋게 봤던 바이오가 몇 개 있죠. 그게 이제 메지온이죠. 뭐 엔지캠이죠. 이런 애들은 제 판단으로는 바이오주들은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애들이 조금 더 장을 잡아주면 시장은 코스피에 몰리기 때문에 그게 포인트예요. 뭐라고요? 시장 코스피로 몰려버리면 바이오가 못 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쉽게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계속 하방 지지를 보여줘 버리면 바이오는 못 가요. 제가 판단하는 거는 어느 정도 코스피, 물론 이제 코스닥은 그러면 죽습니까? 그건 아니야. 코스피만 여기 이제 내일 정도 양봉 나와주면 아마 종목 장세는 엄청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지금까지 뭐 특징이 없어요. IT도 지금 따로 놀아요. LG전자는 왜 올라간지는 아시죠? 예. 미세먼지 때문에 스타일러 이런 거 잘 팔린 데서 올라가는 건데, 근데 LG전자는 계속 강조드렸는데 스마트폰만 없애면은 10만원 가요. 근데 절대 LG전자가 스마트폰을 없앨 리는 없죠. 삼성이 없애지 않는 한. 그러니까 LG전자 주가는 제가 볼 때 올해 바라본 LG전자 주가는 올해 장을 되게 좋게 봤을 때 95,000원이 그때 진짜 좋게 봤을 때, 그게 아니면 그냥 계속 저점을 가지는 과정이라 보면 돼요. 빠지면 다시 7만원대 깨면은 살까. 그전에는 뭐 이때 산 사람의 영역일 뿐이에요. 자동차는 어차피 건드리지 마세요. 자동차 섹터는 제가 현대차를 싫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싫어할 수밖에 없죠. 얘네들이 실적이 나옵니까? 그 중에 가끔 SL이나 이런 애들 혼자 개별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고르기가 어려워요. 저는 자동차는 안 된다고 봐요. 자동차 안 되면 수소차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정말 욕 나옵니다. 저는 저거는 낫는데
한번 보세요. 개고생해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주가 급등주로 움직였잖아. 이런 테마는 안 돼. 왜냐하면 주가가 갈라 그러면은 수소차가 한 가지 이거만 기억을 하세요. 수소차가 됐든 뭐가 됐든 한 가지가 갈라 그러면 그걸 아우르는 그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어야 돼요. 현대차는 세계적인 기업이 맞긴 맞습니다만은 현대차가 세계에서 수소차를 제일 잘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근데 왜 2차 전지는 왜 그렇게 했어요? 최근에 약간 뭐 저는 공략을 못했습니다만 전해질 첨보라든지 에코브로 BM 이런 애들이 왜 날라가겠어요? 왜 날라가겠냐고. 배터리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해. 예, 그게 포인트예요. 테슬라는 말이 많아요. 이번에 또 모델 3인데 테슬라 배터리는 일본 놈들 거 들어가요. 파나소닉. 유럽 애들이 계속 전기차를 늘릴 거예요. 유럽은 이제 그 친환경차 비중이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 그 경유차 비중이 이제는 뭐 한 자릿수로 다 내려왔어요. 폭스바겐 디젤 사건 이후부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세계에서 전기차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많이 만드는 나라가 짱깨예요. BYD 같은 애들. 이상하게 미국은 전기차 이야기를 안 해요. 테슬라 빼고는. 그거 못 느끼셨어요? 미국은 전기차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땅 넓고 기름 많아서 그래요. 워낙 땅이 넓고 기름이 많고 하니까 얘들은 보니까 전기차 이야기 별로 안 해. 테슬라만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방에 어떤 그 테마가 형성되려고 그러면 전방에 아주 강한 대형주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거 하나 기억해 놓으셔도 돼요. 나중에 볼 때. 아주 강한 대형주가 있어야 돼요. 비록 LG화학이나 삼성 SDI의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좀 빠지긴 합니다만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ESS나 전기차는 제가 볼 때는 재료 쪽은 최강이에요. 두산이나 SK 이런 애들이 왜 자꾸 주가는 지금 개판이지만은 왜 자꾸 전기차 쪽에 계속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미래의 이제 먹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 수소차는 아니야. 제가 볼 때 정부가 미친 것 같아요. 좀 세상에 통하는 소리를 해야지. 약간 뉴스를 보고 있으면 정말 요새는 뉴스 좀 옛날에 이런 뉴스를 하나 봤어요. 전기차 어쩌고 해가지고 뭐 배터리 5% 남았는데 뭐 차가 뭐 멈춰가지고 미끄러졌다 이런 기사가 한번 나왔어요. 서버스 뉴스에서. 이게 전기차 제조사 잘못입니까? 이거는 운전자가 멍청한 거예요. 아니 전기차 배터리 어떻게 5% 남겨놓고 그렇게 해. 스마트폰이라 생각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방송을 일부러 전기차 배터리를 죽이면서 수소차 때문에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수소차를 중심으로 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중심을 할 때 테마도 볼 때 중심을 잡아야 돼요. 중심을. 그게 포인트예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자동차 쪽은 좀 그렇다. 화학 쪽은 사실 이제 지금 같은 때는 별로 재미없는 섹터예요. 화학주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가끔 정권주 물어보시던데 정권주는 어쨌든 간에 시장과 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투자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장의 힘이 현재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보름 정도는 안정화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난 2주보다는 장은 좋긴 좋을 겁니다. 그게 포인트인데 한 앞으로 2주 정도는 사실은 장이 조금 안정된다는 거지 주도주가 팍팍 나오진 않아요. 그 모든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자금이 어느 정도 하락세가 멈춰버리면 주도주가 안 생깁니다. 뭐 삼성 하이닉스가 멈춰가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 물려있던 오늘같이 PSK나 이런 애들이 그냥 개별주들이 갑자기 많이 뛸 뿐이에요. 그냥 개별주들이 조금만 해보니까 확 튈 뿐이에요. 유니텍스도 마찬가지고 원익도 마찬가지고. 그거 이상은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다시 고점을 벗겨서 갈 수는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장이 돌리는 그림에서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갑자기 75,000원까지 치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정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앞으로는 2주 정도는 안정화로 보시면 돼요. 하지만 포인트는 지난 2, 3주보다는 시장이 조금 나아요. 오늘도 아까 이렇게 코스닥이 좀 땡겨서 망정인데 이때 훅 밀어버리니까 종목들이 뭐 확 빠져버려요. 예, 보조금 짱게 맞습니다, 도훈님. 화장품, 그거 제가 그랬잖아요. 신세계.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날아가 버렸는데, 예? 정말 몇 번 말을 했는데 저도 잠깐 짧게 먹고 나왔는데, 신세계 애들은, 예, 보세요. 그게 있어요. 20만원짜리가 날아가면 무섭습니다, 생각보다. 얘 지금 얼마 올랐냐면, 뭐 올려놓고 해서 말해 좀 죄송한데, 작년 대비해서 얘 벌써 4배 났어요. 주가를 절대 주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삼성전자는 산다? 삼성전자가 훨씬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가를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시장이 안 움직여도 예를 들어서 확실한 놈들은 사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기업들이 사는 게 우리가 몇 개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아는 기업 중에서 신세계, 뭐 호텔신라 이런 애들은 2분기에 계속 제가 볼 때는 주목을 받을 기업이에요. 오늘 호텔신라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회원들이 몇 분 갖고 계신데 그냥 갖고 있으라 그랬어요. 이 짱깨 증시가 미친 게 안 보입니까? 짱깨 증시가 이 정도로 미치면 굳이 제가 볼 땐 고점을 예단하면 안 돼요. 예? 이 짱깨는 진짜 무서운 나라예요. 짱깨 놈들은 돈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시장도 그렇게 조작을 해요. 위안화가 만약에 6.6 위안까지만 가면 상해 증시 아마 3,500 가 있을 거예요. 근데 위안화가 막 6.4 위안까지 오면 상해 증시 4,000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는 여러분들이 위안화랑 같이 보면 돼요. 지금 요새 일주일 동안은 약간 멈춰 있는데 위안화 강세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2015년도, 14년도, 15년도 이때 위안화가 6.2 위안이었거든요. 지금 한 10% 정도가 절하되어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환율이 강한 쪽으로 돈은 몰립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이제 환율이 약하잖아요. 달러가. 트럼프가 금리 인상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지표가 안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다음 2주 있다가 미국의 FOMC 회의가 있는데 못 올립니다. 제가 볼 땐 잘해야 12월 달에 한번 올릴 거예요. 잘해야 그것도. 그러니까 상반기 내로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 확률은 되게 낮아요. 그럼 반대적으로 미국 증시의 매력은 떨어집니다. 그 재밌죠? 네, 미국 증시는 늘어져요. 늘어지지만 얘네들이 다시 올라온 힘이 있기 때문에 워낙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요. 내려봐요. 얼마까지 내려오겠어요? 25,000까지 내려오겠어요? 잘 안 내려와요. 그거 한번 염두하시면 될 것 같고 딱히 저도 이제 약간 지금은 1월달처럼 이런 장이 아니라고 전망을 하고 약간 내려왔다가 이 정도 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지금 신규로 공략하기는 이미 다 한 템포는 지났어요. 사실은. 물론 몇 가지 종목도 있겠지만 1월달 이렇게 들어가서 시원하게 먹었던 거는 좀 지났어요. 그나마 이제 바이오주들이 아마 쉽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케가 있으니까. 예, 신라젠 같은 경우는 30일 날 그렇게 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바이오주들이 잠깐 신라젠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바이로메드도 그렇고 이런 애들이 죽은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빠지면 약간 저가 매수가 들어올 거라 그나마 바이오는 다른 것보다는 좀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004170 신세계 그 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날아가 버렸는데 지금 이것도 중국이거든요. 비디비치가 실제로 중국에서 히트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화장품주 중에서 사실은 제일 제가 싸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네오팜이에요. 아직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싸다 비싸다의 기준은 밸류에이션을